하루 환자가 몇 분 정도입니까? 제가 외래를 보면 보통 한 150명 정도 예약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대장은 대장암이 주로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다양하죠. 많습니다. 특히 네. 뭐 항문 질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변비나 이런 그 기능성 문제들이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니 교수님이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성공률이 10%라도 교수님은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요즘 야구 시즌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3할 타자가 3명 연속해서 있는 그런 팀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3할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3연 타석 안타를 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일단 30%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0.3 곱하기 네. 0.3이 얼마예요? 0.3 곱하기 0.3은 0.09.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맨날 일어나죠, 야구에서. 그렇죠. 일어나죠. 뭐 3연속 안타 뭐. 아무리 확률이 작아 보여도요. 음.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숫자에 불과하지 자기한테 닥치면은 모든 게 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생명 연장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에 대한 인상이 사실 좀 호통치는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 좀 보다가 오늘 아니 뭐 이렇게 선하게 교수님이 막 그 영상에서는 그런 말 할 거면 이거 오지 마요. 맞아요. 그럼 뭐 나 포기해? 네. 네? 아니 봄에 건강검진 하니까 좀 다른 데 가서 검사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저씨대로 너도 맞았어. 환자분들 사이에서 박호통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요? 방송에서는 말 잘하시던데요. 왜 저한테 여기 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찌됐든 오늘 그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암 발생자 수 2위가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은 어떻게 이게 생기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이제 시기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게 변이 양이 적당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면 변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변이 적당히 늘어나서 대장에 자극을 줘야지 대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는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있죠. 우리가 장에 변이 오래 머물게 되죠. 변비도 생기고 그러면은 특히 발암 물질 같은 것들에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소위 말하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변이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잘 내려가죠. 그래서 통과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과다하거나 뭐 특히 뭐 허리둘레가 뭐 어떻게 돼서 체지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조세호 씨 항상 이거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날씬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그 성인 증후군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 외쪽으로 바람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배변이 좀 잘 돼야 네. 이런 암이나 각종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대장 운동도 좋아. 대장도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좀 의심해봐라 하는 좀 증상이 좀 있을까요? 우리 조세호 씨 배가 무슨 이게 대장이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배 속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우측 대장이라고 그러고 우측대장. 또 여기를 이쪽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좌측 대장이라고 그러고요. 끝에가 이제 S 결정하고 직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다 부위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대장은 이게 소장에서 이제 물변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반죽을, 그렇죠. 반죽을 해가지고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세지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 토끼똥 같은 그런 덩어리들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쪽은 대장이 좀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대장이 생기면은 증상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덩치가 아주 커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봐야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 왼쪽 대장은 뭘 하냐면은 얘는 변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까 지금 토끼똥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얘가 확 짜줘가지고요. 딱 소세지 같이 긴 변을 딱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들어주고 이게 통과하고 짜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상이 조금만 좀 심해지면은 막히는 게 잘 일어나요. 그러고 짜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가면은 얘는 뭘 하냐면은 이게 전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비워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암이 생기면은 이 변을 저장해주는 기능과 변을 배출해주는 기능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 조금만 쳐도 막 마렵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을 볼 때 변이 안 나온다거나 변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직장암의 증상이 되죠. 그래서 부위별로 달라집니다. 이제 암덩어리가 커질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찔끔찔끔 나면서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인 모를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장 증상은 비특이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팠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변비도 생겼다, 설사도 생겼다, 뭐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나타날 거는 그런 증상밖에 없는데 보통 때 항상 겪는 증상이니까 이게 그런 거겠지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증상이 보통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그런 증상인데 만약에 계속된다 그러면은 그때 나 이상한 거보다. 그럼 그때 가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행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들 갑자기 또 방구를 꼈을 때 유독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친구가 예.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하면은 나 변을 못 본 지가 오래됐어. 이런 것들에도 안 좋은 가스가 차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변이 오래 차면은 아무래도 이게 발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나쁜 냄새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그게 어떤 나쁜 전조 증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독한 냄새가 나면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변만 잘 보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왜 좀 지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 방귀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근데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변의 크기나 변의 모양에 따라서 병원에 가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조금 시원한 그 소세지가 나오면 좋은데 약간 뭐 끊어져서 나온다거나 너무나 가느다란 변이 나온다거나. 제가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또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배가 거예요? 꼬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뇌와 장은 신경으로 항상 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민성 대장 생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장이 뭐 어떤 사람은 뒤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자기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흔하게 변하죠. 어쨌든 이게 정확한 결과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내시경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요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시경은 4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은 40대 후반부터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40대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위요? 네, 최근에 그런 데이터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격한 식생활의 변화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게 이제 대장암을 어떻게 빨리 발견하느냐가 이제 치료 성적과 모든 결과에 좌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검진 사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은 50세부터 이제 변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0대의 대장암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45세까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장암을 걱정이 되시면은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게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좀 어떻습니까? 검진을 더 자주 해야 되나요? 그 용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용종에는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이제 선종이라는 용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이 발견되면은 한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작은 암 용종이 한두 개 생겼으면은 3년 이내에 3년 네.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워낙 고가고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맞아요.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 때나 이렇게 가시면은 뭐 근처에서 대장 맞아요, 내시경 다 맞아요.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대장할 때 장 비우는 약 먹는 것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장 한번 비워주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